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의 근거한 조세 감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순수 국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투 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도 영위하지 않고 또 투자금액이 충분히 크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순수한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조세 감면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3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국민 대우,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 차별금지 No Discrimination,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 투자가 외국인 투자 기업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법에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외투기업은 내국 법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내용은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 기업입니다.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것을 한마디로 창업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몰조항이라고 해서 올해 말에 가서 이 내용을 연장할 건지 아닌지는 다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중소기업은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가 과밀업체권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 여기서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은 설립등기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이 과밀업체권역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창업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적지 않은 외투기업들이 보면 처음 진출했을 때 우선에 서울에서 사무실을 구해서 설립등기를 하고 투자에 관한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 몇 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전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중소기업에 의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설립등기 자체를 서울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 대상은 벤처기업입니다. 이 벤처기업의 장점은 앞에서 서울에서 창업하면 무조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만, 벤처기업은 그런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 중에서 서울에서 창업하지만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또다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를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당해년도 과세년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그런 기업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창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에서 이렇게 설립등기를 해서 종전에 다른 기업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주 기업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지방세 경감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면을 받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창업일 당시의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등기를 할 때는 제조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업종으로 등기를 했다가 중간에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제조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다음날 새로 이제 변경 등기를 해서 사업 목적에 제조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조세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면 설립 등기를 할 때 그때부터 그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보면은 감면 기준일로부터 4년간 100분의 75만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일이 중요한데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 되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때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예를 들어서 20% 정도는 다시 농어촌 특별세로 이렇게 징수를 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았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보면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에는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 또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창업 중소기업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그 대지 위에 공장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 놓고 이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대지도 재산세를 감면받게 해달라. 그건 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지가 넓으면 안 되고 그 건축물에 맞는, 건축물에 합당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보면 창업일부터 3년간은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더라도 농어촌 특별세는 본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감면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주로 어떨 때 납부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본금을 늘리게 될 때 그 자본금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그때는 당연히 감면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4년 이내에 정자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서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창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로부터, 이건 설립등기일이 아니고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 설립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100%를 감면받습니다. 면제를 받는 거죠.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100% 감면받는다면, 면제받는다면 그 면제받는 금액의 20%는 다시 농어촌 특별세를 낼 필요가 없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영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2번에 제조업이 있고 3번에 건설업, 4번에 출판업 이렇게 있고
9번의 정보 서비스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 서비스업 중에서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청이 우리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새로 표준산업 분류를 정했는데 이것을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암호화폐를 하는 그런 중소기업도 창업 중소기업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번에 연구개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도 있습니다. 17번에 보면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전시산업도 있고, 23번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이게 과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이런 업종들은 없었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이런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면은 창업으로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합병 분할 현물결자라든지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설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종전의 사업을 양수하더라도 토지라든지 건물 또 감가상각 자산 이런 것들이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면 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지방에서 외투기업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관광 호텔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지만 그것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더 큰 규모의 토지도 매입하고 그 매입을 해서 리조트를 개발한다. 그럴 때는 양수하는 부분이 좀 미미한 경우에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고, 앞에서 잠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물론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게 이제 설립 등기일에 없던 업종을 이후에 추가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추징 사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추징을 하게 되고, 또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경우에도 추징 사유가 됩니다.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은 했지만 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했으나 지속기간이 2년 미만이 될 때는 다시 추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징 예외 사유가 있는데,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든지 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겠죠.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입니다. 실제 제가 이 컨설팅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리조트 개발업체 S사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개별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대상 그런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의 진척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지를 먼저 매입하겠죠. 토지는 주로 임야나 농지 이런 것들을 매입할 겁니다. 기존의 대지를 매입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쌀 테니까요.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해서 먼저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부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시도지사가 산업부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고, 외국인 투자위원회 의결을 마치게 되면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고시를 근거로 외투기업은 다시 기획재정부에다가 조세감면 신청을 하게 되고,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주게 되는데, 외투기업이 이 공문을 접수하는 때로부터 조세감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감면의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조세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토지 매입은 사실상 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감면 효력 발생하기 전에 토지 취득이 일어나야 되고, 이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제도의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컨설팅을 했던 사례에는 토지 매입 금액이 156억 원에 달해서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4.6%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기업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득세를 15년간이나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면받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우리는 15년간 취득세 감면 필요 없이 이번에만 감면받게 해달라. 그렇지만 법에 모순이 있어서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은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고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들이 앞에 설명드렸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업종들이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7억 2천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이렇게 환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주장할 때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당신네 회사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앞으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텐데, 우리가 이게 다른 창업 중소기업으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잘못 알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중복 지원의 배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세목으로 세금 감면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그 해에 창업 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그 해에 또다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근거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첫 해에 창업 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중소기업 요건은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이 다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외국 투자가, 다시 말해서 모회사의 규모가 너무 크면,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면 외투기업은 매출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기업의 매출액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이 초기에 창업하게 되면 매출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외투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투기업의 모회사가 자산 규모가 5천억이 넘으면 그 회사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에 근거한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3,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9조 2,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테고,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이라든지 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또는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드릴 내용을 제가 향후 파일로 작성을 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아직 이 홈페이지가 개통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